이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 내가 항상 기쁜 생각,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감의 쾌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밀고 있는데 독서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뇌 속에서 무언가가 탁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짜릿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독서와 여행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뭔가 아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소개했고 오늘도 소개할 이 더 해빙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제가 다른 책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걸 이 속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더 해빙이라는 책. 이 책이 정말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정말 이 책을 읽지 않은 북튜버가 없을 정도로 정말 화제입니다. 이 속에서 저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키워드, 감정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작가 두 분의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고 지날 수 있는 어떤 무의식,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키워드. 100년의 역사가 되었다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나는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유럽식 가구에 와인색 카펫,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으리으리한 호텔의 위용 앞에서도 나는 압도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신은 블랙 샌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을 옆으로도 들어보고 앞으로도 들어봤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기분이 좋았다. 그때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기분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몸을 돌렸다. 서윤이 내 앞에서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꽃무늬가 그려진 머메이드 스커트를 입은 차림이었다. 핑크와 코럴이 섞인 톤으로 한 은은한 화장이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아, 돈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요. 인사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나와버렸다. 예의 없이 들렸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서윤이 소리내어 웃고는 경쾌한 톤으로 맞장구 쳐주었다. 홍 기자님, 해빙을 시작하셨군요. 뒤늦게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인터뷰이자 대화를 위해 객실로 향했다. 그녀가 머무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멀리 에펠탑이 보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해빙을 한 일들이 술술 터져나왔다. 커피 전문점에서 해빙을 결심한 날부터 고지서를 받았던 것, 공항에서 구두를 산 일까지 전부 다 서유는 내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전적으로 내 편인 듯한 그녀 덕분에 저절로 흥이 올라갔다. 해빙을 할수록 제 감정도 바뀌어 갔죠. 여기서 처음으로 감정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전에는 월급이 들어온 것을 봐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돈을 쓸 때는 늘 죄를 짓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것을 사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돈이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는 걸 예전에는 왜 미처 몰랐던 걸까요? 해빙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요. 해빙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가 궁금해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골똘한 표정을 지었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듯 했다. 홍 기자님과 인공지능이 여기 나란히 있어요. 둘이 동시에 쇼핑을 한다고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하고 무엇을 살지 결정하고 구매까지 마쳤다면 이 과정에서 부자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은 누구일까요?
홍 기자님일까요? 아니면 AI일까요? 이거 좀 궁금한데. 물건을 사는 과정을 통해 부자가 되는 쪽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바르게 이해했어요. TV에서 본 바둑 경기가 기억났다. 사람과 AI가 맞붙은 그 경기에서 모두 프로 기사의 승리를 예측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AI의 압승이었다. AI를 이기는 건 쉽지 않았다. 이기는 쪽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남은 돈이 얼마인지, 갖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가장 필요한 물건을 최저가에 사겠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내 말을 들은 서윤이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셨네요.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은데 키워드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네? 효율적인 소비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최저가에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정이에요. 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인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듯 서윤이 크게 눈을 뜨며 말했다.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여기서 감정의 중요성, 감정의 어떤 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다. 풍요의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내 가슴 속에 있었다는 말 아닌가?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물어봤다.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윤은 평온하게 커피를 마신 뒤 한 단어 한 단어 새기듯 말해주었다. 지금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사실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누구는 정글, 누구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것 같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일부러 외면했고, 그럴수록 내 감정도 점점 로봇처럼 무뎌져 갔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침울해졌다. 지금껏 감정은 억눌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들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돌이켜보니 잘못된 믿음이었나 봐요. 서윤이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하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설명을 듣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었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지요? 원리가 나옵니다.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서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해 보았다.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해당 위치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컵이었다. 홍 기자님, 이 물컵이 과연 여기에 존재할까요? 물컵이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그 다음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다. 기존의 물리학 시각으로 보면 홍 기자님과 컵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설명을 되새기며 천천히 짚어보았다.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잘 이해했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인 후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를 집어들었다. 홍 기자님, 쿠키 만들어 보셨어요? 나도 한 개를 집어보았다. 네, 베이킹 좋아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거든요. 그럼 지금 쿠키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반죽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이 내 손에 만져지는 듯 했다. 반죽을 조금씩 떼내어 아이와 함께 동그라미도 빚고 하트 모양도 만들었다. 내 얼굴을 보고 그녀 역시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다시 대화를 이끌어갔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정이란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미래를 쿠키의 모양을 빚듯이 하트로 빚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빚을 수도 있고 네모로 빚을 수도 있듯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양자 물리학 이런 걸 이제 읽어 봤을 때 이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 내가 항상 기쁜 생각,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도 읽어보고 더 깊이 좀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